안녕하십니까. 나온 3동 미래운동 행정복지위원회 서동환 의원입니다. 관리적 인사는 원고로 가름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6월과 7월에 시정질문과 오운반을 통해 사업자와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지곡동 산 137-1번지 1원 공동주택 건설 사업 및 도시계획 사업에 대하여 군산 시민들의 정서와 이반되는 매우 심각하게 우려되는 것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시장님께서는 군산시 행정 처리가 틀리지 않았으니 사업자의 권익위 제소와 관련하여 대처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불과 3, 4개월 전에 군산시 행정 처리가 틀리지 않았으니 사업자의 권익위 제소와 관련하여 대처하겠다고 말씀하고선 군산시는 이번 권익위의 조정안을 항소도 하지 않고 받아들였습니다. 그것도 변호사 자문을 받아보니 재판에서 군산시가 불리할 수 있다는 의견을 들어 권익위의 조정안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이가 없고 한심합니다. 사업자와 갈등이 발생되었을 때, 즉 사업자가 권익위에 제소하기 전에는 왜 변호사 자문을 받지 않고 권익위 중재안에 군산시 잘못은 없다라고 그토록 당당했던 집행부는 불과 몇 개월 만에 꼬리를 내리는 것입니까? 본 의원은 지난 발언을 통해 군산시 행정의 무능함을 덮으려고 날강도 같이 사업자를 겁박한다고 말했을 때 군산시의 행정 처리가 틀리지 않았으니 대처하겠다는 그 자신감은 빛 좋은 개살구가 되어 버렸습니다. 본 사업은 2022년 6월 개발행위 허가 신청 같은 해 8월 5일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고시 10월 21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되었으며 2023년 10월 12일 착공신고, 2026년 12월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토교획법 제62조 2항에 따라 해당 사업의 군산시장은 건축허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기반시설 부담금을 부과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군산시는 법령에 명시된 사항을 위반하고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군산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업에 부과해야 할 기반시설 부담금은 약 37억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시장님은 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승인이 들어오면은 착공 전에 협의를 하는 조건으로 아파트가 승인이 나가더라고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시장님은 기부 체납에 대하여 착공 전에 협의를 진행해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법은 법령을 근거로 하지 않은 답변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또한 시장님은 이로써 군산시는 부담하지 않아도 될 토지보상비 33억 원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군산시는 기반시설 부담금 추정액 37억 원에 대한 세외 수입을 징수하지 않은 대신 도로 개설에 따른 기부 체납을 받기로 협의하였다고 했으나 이번 권익위 조정안에 따라 군산시는 토지 보상비 33억 원을 부담하고 사업자는 도로공사 비용 약 17억에서 25억 원만 부담하게 돼 결국 군산시에는 총 200만 원에서 8억 200만 원의 손실이 추정됩니다. 결국 군산시에 미흡하고 납득이 가지 않는 행정처리로 사업자는 권익위에 제소를 하였고, 지난 시정질문에서 시장님께서는 군산시의 행정처리가 틀리지 않았으니 사업자의 권익위 제소에 관련하여 대처하겠다고 그렇게 자신하셨는데 권익위 조정안에 대한 수용한 배경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 시민들은 인구는 계속 줄어들어 전북의 미분양 아파트 중 50%가 넘는 미분양 아파트가 군산에서 발생되는데 왜 군산시는 군산의 아름다운 자연을 훼손까지 하면서 공동주택 건축 허가를 해주는 것에 대한 분노하며 많은 의혹에 시민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군산시의 공동주택 건설 사업, 도시계획 사업 인허가
업무 처리 과정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본 권익위 중재안을 군산시가 수용함으로써 군산시의 공식력이 생명인 행정의 신뢰는 추락했고 더 나아가 무능함을 보여주는 꼴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오늘 시정질문 답변을 또 다른 변명으로 일관하기보다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집행부의 문제점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강력한 대책을 수립할 것과 아울러 시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동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우리 김우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도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난 6월 20일 군산시의 제264회 본회의 시 서동환 의원님의 공동주택 사업 주체자의 권익위 민원인에 대해 우리 시는 사업 주체자가 도로를 개설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권고 결과에 따라 논의를 해서 잘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으며 이후 논의 사항에 대한 서동환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국민권익위 조정안에 대한 합의 수용 배경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본도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실효 전 5년 유예 기간을 확보하고자 우리 시는 사업 시행자로 2020년 6월 26일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였고 공동주택 사업자는 군산시에서 중로 2-16호선 도로 개설 예정 의견으로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득하였습니다. 이후 통합시 주 출입구에 접하는 중로 2-16호선의 사업계획에 대한 우리시 협의 의견에 대해 사업주체자는 관련 기관 및 부서와 협의하여 사업 시행하겠다는 조치계획을 제출하여 통합 심의를 득하고 2022년 10월 21일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2023년 9월 12일 사업주체자로부터 토지보상 행정 절차는 군산시, 토지보상비와 공사비 전액을 사업주체자가 부담하여 도로개설 시행 후 기부채납 이행 조건으로 도로개설 방식을 공문 접수하여 우리시가 동의한 바 있으나 그 후 사업주체자는 기부채납 조건 부당 사유로 2024년 5월 21일 국민권익위 고충민원 접수 처리하였으며 2024년 6월 18일 도로설치 비용 부담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민사소송을 접수하였습니다. 2024년 7월 국민권익위 실지 방문 조사 후 우리시의 고충민원 조정 의견 제출 요청에 따라 해당 도로의 기부채납 조건은 사업 주체자가 제출한 의견대로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우리시가 토지보상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토지보상 및 도로개설 비용은 사업 주체자가 부담하여 도로개설 완료 후 우리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하였으며 협의 내용과 같이 이행하는 것이 타당하고 해당 도로가 차질 없이 개설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원회 협조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회신을 한 바 있습니다. 이후 2024년 8월 14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직권으로 해당 도로 일부 보상비를 우리 시에서 부담 조건으로 조정안을 제시하여 여러 가지 사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2024년 9월 3일 조정안을 수용하였습니다. 조정안 수용 사유는 2025년 12월까지 해당 도로 미보상지 일몰제에 따른 도시계획 시설 실효와 그에 따른 도시계획 시설 재결정으로 행정 절차 장기간 소요, 소송이 계속 진행되면 법원 최종 판결시까지 도로 개설 지연으로 해당 공동주택 입주 예정일인 2016년 12월까지 민원도로 미개설로 인한 입주 지연으로 입주자의 집단 민원 및 피해 보상 등 소송 추가 발생, 지역 여론 악화 등이 우려되고 본건 소송 결과가 불확실하여 우리 시에서 도로 개설 비용을 전부 부담해야 하는 경우 재정적 부담이 막대하여 사업 주체자가 전 구간에 대한 도로 개설을 추진하면서
우리 시는 토지 보상 비중 일부만을 부담하는 국민권익위 조정안이 우리 시의 불리한 조건이 아니며, 또한 해당 도로 면적이 본주택사업 대상 부지 토지 면적 26%로 관련법 기준 10% 초과함으로 기부 체납 비율이 지나치게 과한 부분이 있어 조정안을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소송 선임 변호사의 검토 의견이 있었습니다. 물론 서동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에 시정 질문에서 우리 시의 입장은 원래대로 전체 도로를 본인들이 토지를 매입해서 기부 체납하는 조건으로 우리들은 권익위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제 이 여러 가지 순서들 중에서 이런 부분들이, 여기가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개발분담금 지역으로 지정 고시가 되기 전의 일이기 때문에 개별 사실 분담금만 부과를 시키면은 저희들도 행정하기가 편할 텐데, 그때 의견이 소급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는 그런 협의하에서, 아까 뭐 여기 법원 판결에 나왔는데, 저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 건축법이나 이런 법에 대해서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런 것 같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 승인할 때 개별분담금 물리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렇지만은 이 자체는 승인이 조건부 승인입니다. 조건부. 그것을 어떤 걸 협의를 해서 그 조건을 군산시와 협의를 해서 하라는 조건부 승인이기 때문에, 우리 보통 뭐 이것만이 아니라 다른 아파트 개설에 대해 조건부 승인일 때 보면은 항상 착공 전에 이런 것을 하게 이렇게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서동환 의원께서도 도시계획 위원을 하셨으니까 이것이 여기 한 군데만 적용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시가 그래서 부담 금액이 좀 늘었다는데 그건 아니고요. 아마 자료가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 그 사업 주체자가 현재 그 도로 부집을 매입한 것이 현재 28억이고요. 추가로 그 부분 매입해야 될 분이 12억이고, 도로 매입 비용만 40억이고, 나머지 이제 도로 부지 매입은 우리 시가 하는 걸로 돼 있고, 전 구간 공사를 그 사업 주체자가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기준으로 설계 기준을 볼 때 공사비가 한 50억 가까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 주체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한 90억 가량이 됩니다. 여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개별 분담금을 부과하는 지역이면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37억 정도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아파트나 어떤 큰 사업을 진행할 때 기부 체납이 보통 보면은, 여기는 원래 전체 도로를 다 기부 체납을 우리 시에서 요구한대로 하게 되면은 26%나 되는 어마어마한 비율이 커집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만 하더라도 10%가 좀 넘습니다. 그래서 아마 권익위에서도 그래서 그렇게 조정을 한 것 같고요. 잘 아시다시피 그쪽에 우리가 도로 계획을 그 지곡동 지역에 내면서 쌍용 예가 아파트를 볼 때도 거기가 전에 이제 그 애초에 우리 도시 계획 보면 그 도로가 있어가지고 쌍용 예가 아파트가 자기 아파트 앞으로 지나가는 그 부분만, 그것도 30m가 아니라 15m만 본인들이 부담해서 그 도로를 개설했습니다. 이렇듯 저희들도 이 조항들이 개발 부담금을 부과하는 그 고시가 된 후로는 저희들도 행정 처리하기 편할 텐데, 그 전에 이런 일이 이러다 보니까 해당 부서에서는 어떻게든지 협의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아마 그런 협의를 해서, 그때는 사업 주체자도 거기에 동의를 해서 그 전체를 매입해서 전체를 공사를 해서 군산시에 기부 체납하는 걸로, 뭐 의원님 표현대로 뭐 업체를 겁박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러는데, 아마 서로 상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해당 부서에서 우리 시가 어떻게든지 예산을 거기에 절감을 하고 하는 형식으로, 우리의 입장은 그렇게 노력을 했고,
이제 그때는 사업 주체자도 그렇게 하고 나서라도 해야 되겠다. 우선 뭐 시간이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랬던 이유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합의를 해서 했는데 이제 막상 지금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공사비도 오르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건 좀 너무나 과하지 않느냐 해서 국민권익위에 제소를 했고요. 또 우리 국민권익위에서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는 애초에 합의대로 그렇게 했으면 쓰겠다라는 우리 입장을 전달을 했고, 국민권익위에서는 조정을 해서 이 비율이 너무나 높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업체 측에 너무나 과한 비율이라 해서 이렇게 조정을 해준 것 같습니다. 공동주택 건설은 주택법 제15조에 의한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을 득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승인 과정에서 주택법 제19조에 의거 개별 법령에 대한 인허가 의제 사항에 대해 관련 부서와 협의를 진행하게 되며 각 개별 법령에 의한 인허가 의제 사항 및 관련 부서 등은 사업 규모 및 대지 조건에 따라 상의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2년 4월 주택법 제18조에 따른 통합심의 시 우리 시는 해당 도로 사업계획 반영을 요구하였고, 사업 주체자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사업 시행하겠다는 조치계획을 제출한 바 있으며, 착공 전 우리 시와 사전 협의하는 조건으로 주택건설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 처리되어 인허가 의제 사항에 대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는 공동주택 지구 단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군산시와 원인자 간 협의를 통해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잘 아시다시피 일반적인 그동안의 우리 사항이고, 또 착공 전 기반 시설 관련 협의를 통해 사업 주체자가 보상비 및 도로 개설 비용 등 부담하고 보상 절차는 시에서 공단은 직접 시행한다는 의견이 제출되어 우리 시가 동의하였으나 이후 사업 주체자 측에서 기부 체납 조건 부당 사유로 국민권익위 고충 민의 및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의 의견을 받아들인 내용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군산시 공동주택 건설 사업 도시계획 사업 인허가 업무 처리에 관한 입장을 질문하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 군산시의 주택건설 사업의 추진은 13개 단지 6,538세대가 시공 중에 있으며, 그중 분양은 8개 단지 5,470세대이고 임대는 5개 단지 1,068세대입니다. 주택건설 사업은 주택법에 근거하여 민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택공급 과다 등을 사유로 인한 인허가를 통제할 수 있는 법적인 제사수단이 없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주택 분양 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 반영되어 신규 착공 등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열되고 할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을 해서 국토부에서 여러 가지 금융이나 뭐 이런 제재를 통해서 투기가 과열되는 것을 진정할 수 있도록, 그것도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아니고 국토부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렇지만은 분양률이 저조해서 미분양 사태가 많은 것에 대해서는 사실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자치단체가 가지고 있지 않고 중앙부처도 그런 법률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시장경제를 따르기 때문에 그런 제한은 사실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자연훼손하고 뭐 의혹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지금 음파 지금 거기 아파트 단지는 사실 거기가 왜 1990년에 그게 주거지역으로 지정이 고시가 돼 있었는가를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사실 잘 아시다시피 음파 거기가 옛날에는 조그만 동네였습니다. 밭이었고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당시에 거기를 주거지역으로 지정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거지역 내에서 절차에 따라서 아파트 승인을 하는 걸 저희들이 사실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권한들이 없는 것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자연훼손하고 주거지역을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저희들이 어떻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좀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의혹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말씀을 들 수 있으면 안 하시는 게 좋겠고요. 의혹 있으면 의혹을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의혹이 있었는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국민권익위의 조정안을 수용을 했고 또 업체 측에서도 그래서 민사소송을 취하를 해서 업체가 부담 금액이 한 90억 정도 좀 넘게 부담을 하면서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현재 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을 받겠습니다. 참고로 보충 질문은 본 질문과 관련된 사항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금 전 시장님 답변에 대하여 서동환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예. 서동환 의원님과 시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 질문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 좀 드릴게요. 시장님께서 돌려서 말씀을 굉장히 포장시 하셨는데, 자, 착공 전에 사업자가 580m 도로를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랬잖아요. 사업자가 580m 도로를 착공 전에 사업자가 하기로 해서 우리 시는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사업자가 마음이 변심이 돼서 아니 하라고 게 아니라 그 조건부 승인이기 때문에 우리 시와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업자가 580m 도로를 착공 전에 군사시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거 당신 내가 하라고 하니까 사업자가 하겠다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다고 해놓고 사업자가 마음이 변심해서 권익에다 제소하고 법적으로 지금 소송을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우리 잘못이 하나도 없는데 왜 그걸 갖다 중재안을 받아들입니까? 우리 시는 당당하게 항소를 해야죠. 우리가 강요한 게 아니고 시장님 말씀처럼 항상 착공 전에 우리 군사시는 착공 전에 사업자하고 진입도로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협의를 하는데 사업자가 착공 전에 협의 과정에서 580m를 우리 사업자가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우리 시는 그렇게 한 것뿐이다. 근데 사업자가 변심해서 지금 이걸 국민권익에다 제소하고 법적 다툼을 일으키는 거다라고 강하게 얘기하고 우리는 항소를 했어야죠. 왜 항소 안 했습니까? 우리 시 잘못은 하나도 없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권익위의 중재안이 아니 시장님 잠깐만요. 중재안이라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안을 중재했을 때 중재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여기 많은 방청객도 계시니까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릴게요. 580m 도로를 우리 시가 강압적으로 니네가 이걸 개설해 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착공 전 순수한 우리 행정 절차에서 합의에 의해서 협의를 통해서 사업자한테 요구를 하니까 사업자가 우리가 하겠습니다 라고 했고 우리 시는 그걸 그대로 해서 착공 승인을 내준 거잖아요. 근데 착공 승인이 나가고 나니까 사업자가 갑자기 자기네가 그 580m 도로를 개설한다고 해놓고 마음이 변심해서 권위다 제소를 했어요. 자, 그러면 결과적 그 과정을 보면 우리 시는 하나도 잘못이 없어. 우리는 행정 절차대로 했고 그 행정 절차에 순응해서 사업자는 580m를 갖다가 우리 사업자가 개설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변심했기 때문에 그 사업자 잘못인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군산시에서는 국민권익위의 중재안을 강하게 거부를 하고 항소를 해야 되죠. 왜? 우리 시는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사업자만 아니라 군산에 수없이 많은 아파트들을 허가를 내줄 때 착공 전에는 이러이러이러한 행정 절차가 있는데 그 절차 중에 하나였던 거고 이 절차를 사업자가 수용을 했다. 우리 군산시는 잘못이 없다. 그래서 우리 이거 중재안 받아들이 못한다. 했어야죠. 권익위 아니라는 것이 방금 서동환 의원 말씀대로 강제성은 없지만 국가기관으로서 국민 권익을 지켜주기 위해서 행정이 좀 과한 부분이 시장님, 조정을 해주는 거에 시장님 대해서 받아들여야 말을 된다고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돌리지 마시라. 그냥 돌리는 그 게 부분만 아니고 얘기가 싫으니까요. 권익위가 아니라 법에서 우리가 1심을 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당당하면 항소하는 거예요. 우리 시 재판 항소까지 가는 건 좀 많잖아요. 잘 아시다시피 성산면도 권익위의 의견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렇게 했고요. 권익위가 국가기관으로서 그런 걸 지킬 때 행정 집행기관으로서 권익위의 의견도 존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애초에 합의를 할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업체 측에서 다 한다고 그랬는데 왜 안 했냐 충분히 지적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지만은 시장님이 아무리 이 말을 포장하려고 해도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아니, 우리 시가 잘못이 없는데, 우리 시가 심지어는요, 우리 시가 잘못해놓고도 어떨 때는 민원인들한테 골탕 먹기 위해서 그 법정으로 하는 것도 우리가 항소갑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우리 시가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철저히 파악해서 항소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행정력 낭비하지 말라고 그런 의견도 줘요. 근데 지금 시장님 말씀처럼 우리 시는 잘못이 없다니까요. 행정 절차에 있던 거고 거기가 동일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갖다가 580도 행정 절차가 이것은 잘못된 걸 따지는 게 아니고요. 권익위는 행정 절차를 잘못한 거 있으면 이건 사법 영역이죠. 그런데 권익위에서는 알겠습니다, 시장님. 그 정도 해도 여기 계신 분들은 이해를 했을 거라고 봐요. 저도 시장님이 충분히 얼마나 시민들이 지금 이해를 했을 거라고 손바닥으로 생각합니다. 하늘을 가리는지 이해했을 거라 보고. 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아파트 짓는 그 부지가 주거용지 때문에 아파트 지을 수 있죠. 당연히 지을 수 있죠. 그렇지만은 거기는 원래는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이지만은 아파트를 못 짓고 있었어요. 수십 년 동안. 그렇죠? 90년도부터 거기가 주거지겠으니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못 지었던 이유가 뭔가요? 못 지었던 이유를 그것을 제가 어떻게 합니까? 아니 그 정도는 아셔야죠. 건축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도로가 없으니까 못 지었던 거예요. 진입 도로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우리 시가 그 도로를 놔준다고 하니까 그 아파트가 들어온 거예요. 자, 명확히 말씀드리면요, 시장님 저번에도 시장 질문에서도 답변을 갖다가 이상하게 하셨는데, 아니 거기 이상하게 했다고 땅 말고요. 주민들은- 그러면 네가 한번 물어볼게요. 예. 저 개정 앞들이라는 게 1990년대 다 주거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도 안 집니다. 그것은 아파트 사업자들이 본인들이 짓게 생겼으면 짓는 것이고 못 짓게 생겼으면 안 짓는 것이지 그걸 우리가 지라 마라 이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이것을 그래서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게 얘기하면 그거라니까요.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중요한 요인은 진입 도로인 거예요. 진입 도로. 도로가 없는데 그걸 갖다가 사업자가 개설해서 들어가게 되면은 사업비가 커지기 때문에 포기하는 거죠. 포기. 근데 이번에 사업자가 들어오게 된 이유는 뭐냐면은 군산시가 2025년도에 그 도로를 개설해 해주기로 돼 있기 때문에 사업자가 들어온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아니 그게 사실인데 뭐가 봐봐요. 아니에요. 거기가 아니 시장님 잠깐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대한 책임을 지셔야 돼요. 왜냐면은 네. 그것은 사업자가 권익위하고 법이 제소할 때 군산시의 자료에 제가 얘기를 할게요. 거기는 원래 도시계획 그 도로가 다 그려져 있었습니다. 쌍용예가는 그 도시계획 도로를 보고 자기가 거기를 사가지고 도로를 내고 들어왔어요. 일몰제가 되면서 우리가 다 사야 되니까 그 시기가 일몰제이기 자, 때문에 그러니까요. 일몰제가 시장님 생긴 거 아닙니까? 알아요. 나머지를 못 자, 사니까 큰 것만 다시 한번 설명해 남겨놓고 드릴게요. 나머지를 못 사게 한 겁니다. 시장님이 이해가 좀 떨어지니까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자, 군산시에 일몰제에 걸린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계속 폐지를 했지요. 폐지했죠. 지금 지곡동 거기도 원래는 도로들이 많이 선이 그어져 있었는데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큰 도로들만 남겨놨어요. 그렇죠? 자, 이 아파트도 짓게 된 이유가 그거예요. 여기를 일몰제로 폐지를 했으면은 아파트는 안 들어옵니다. 왜? 진입도로가 없기 때문에. 그 전에 그러면은 일몰제가 되기 전에 도로가 돼 있었기 때문에 그때도 자기들이 사업을 해서 여기서 이익이 난다 그러면 그때는 들어왔습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거기가 기존에 그게 자. 이번에 새로 만드는 게 아니고 기존에 돼 있던 데예요. 도시계획에. 자, 도시계획에 있는 도로를 군산시가 폐지한 곳이 한두 군데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로 중로를 갖다 폐기한 데가 한두 군데예요? 폐기할 때 그걸 다 심의를 받아갖고 폐기를 하지. 아니, 그러니까요. 우리 마음대로 이것을 폐기하라 뭐더라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예. 그것도 역시 그것도 시민단체도 문제 제기를 했지만은 도로가 없는데 개설될 걸 예정을 하고 건축 허가를 내줬다는 것 자체도 사실 이해가 안 가는 행정이에요. 그게 사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것은 뭐 시장님도 아니시라고 뭐 변명하시겠지만은 그것도 많은 시민들이나 전문가들은 도로가 없는 상태에서 2020년도 12월 달에 도로가 준공될 예정이다라는 걸 가지고 아파트를 갖다가 그 허가를 내줬다는 것 자체도 사실 문제가 있다고 보는 시각이 많이 있습니다. 시장님 아니시라고 했지만은 있어요. 그것은 뭐 전문가들이 더 아실 거니까. 자,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권익위에서 결과적으로는 우리 시가 공익적으로 잘해서 합리적으로 합의가 됐다라고 보지만은 실제적으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시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를 짓게 되면은 진입로는 원인자 부담이죠. 원인자 부담이죠.
그 답변 원인자 해주시죠. 부담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입도를요? 아니 도로가 나 있는 데는 원인자 부담에 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일률적으로 판단을 하시면 안 되죠. 아 그러니까 좋아요. 그럼 그건 빼고 그건 또 다툼이 생기니까 자 지금처럼 도로가 없는 부분들을 자기네 진입도를 만들 때는 원인자 부담이죠. 알아서 답변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런 답변도 제대로 못 하시고서나 자 원인자 부담입니다. 그 동안에 우리 씨가 시장님이 내가 조금 왜 전에 답변을 여기서 못합니까? 본 질문 답변할 네? 때 답변하셨던 것처럼 원인자 부담으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답변을 해놓고도 그 답변을 지금 못 하시고 있는 거예요. 원인자 부담을 자, 했어요. 원인 하는- 부담이에요. 그렇죠. 자 원인자 부담. 그렇다면은 우리가 당초 580m를 사업자한테 이걸 갖다가 다 당신들이 개설하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총 580m를 사업자가 당신들이 이걸 다 개설을 해라. 당신네들 진입로니까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미 260m는 자기네 그 아파트 단지 인접한 도로기 때문에 그것은 원인자 부담으로 그 사람들이 개설을 해야 돼요. 그건 개설해야 돼. 지금까지 금산시 그렇게 해왔고. 그러면 우리 시는 어떤 부분을 다 뒀어야 되냐면 320m, 이 260m 연결된 도로가 아직 개설이 안 됐으니 320m를 당신들이 개설해라. 라고 해서 거기 오고 다툼을 했어야 돼요. 그러면 380m하고, 아니, 580m하고 320m하고는 공사 금액도 달라지고 시민들이 느끼는 내용도 달라지고 권익에서 받아들이는 내용도 달라져요. 그렇죠? 근데 우리 시는 당연히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는 수 없는 아파트들한테 허가를 내줄 때 원인자 부담으로 했던 인접도로 260m까지 포함을 해서 580m를 갖다가 사업자한테 부담하고 그러니까 권익이나 제3자체 해봤을 때는 아니 군산시가 왜 이렇게 사업자한테 과다하게 요구를 해? 이렇게 되는 거죠. 참 이게 우리 군산시 행정이 참 웃겨요. 예? 아니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원인자로 그 사람들이 부담해야 될 건데 왜 그것까지 포함해서 우리는 오히려 작게 해가지고 이것을 당신들이 부담해라고 해야 설득력이 있는데 당연히 이 사람들이 해야 될 목까지 우리 시가 끌어다가 같이 부풀려가지고서나 580m를 하라고 하니 국민권익에서는 뭐라고 오겠어요? 예? 뭐라고 오겠냐고요. 군산시가 아니 너무나 과다하게 요구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기반시설 부담금 법적인 것을 한번 띄워주세요. 기반시설 부담금은 시장님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기반시설 부담금 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사업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는 제척이 됐다라고 했어요. 근데 법상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법상은요. 국토개혁법 69조 2항에 건축허가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기반시설을 부과하게 돼 있어요. 예? 근데 우리 김경구 의원님께서 처음에 시정질문 하실 때도 그때 지금 안녕건설 국장님 오셔가지고 거기는 신청이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부과 안 합니다. 원래 안 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공무원들, 우리 토목직들 공무원들한테 불러서 물어봤는데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사업 신청이 기반시설금 부담금 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들어왔기 때문에 거긴 적용할 수 없다. 그건 제척된다. 근데 법은 저렇게 돼 있어요. 신청이 아니라 허가받은 2개월 이내. 여기 답변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왜 그랬는지. 이 답변. 시장님 그렇게 당당하게 하셨으니까 한번 답변해 주시죠. 예, 뭐 저희들은 부서에서 그걸 검토를 해서 제가 답변한 것이 그 부서에서는 그렇게 아니 빨리 나와서 국장님이랑 좀 의견 드려주세요. 그때 말씀하셨으니까 왜 그렇게 했는지. 이것은요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군산시가 아파트를 처음 짓는 지역도 아니고 수십 수백 채의 아파트가 있고 저런 절차를 다 거쳤는데 왜 유독 이 아파트만 저랬냐라는 거예요. 시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아까 왜 말씀드렸지만은요. 시민들이 분노하십니까? 법 절차도 안 지켜가면서 허가를 내줘요. 사업자 이득이 되게끔. 그리고 시민들은 음파를 훼손한다. 아파트가 미분양이 많은데 왜 아파트를 짓냐. 막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거 법적으로 우리가 허가를 안 내줄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한 게 군산시 답변했어요. 근데 왜 법을 안 지켰냐고요. 예? 잘 지켰습니다. 시장님, 예. 여기 본회의장이 장난 같으세요? 제가 말하잖아요. 저 법을 왜 안 지켰냐 물었는데 잘 지켰다. 뭐 저 법을 지켰다는 거예요 지금? 해당 부서 그 내용을 설명을 한번 해드려. 좀 해드려 되겠습니까? 예. 병원주 국장님. 아니 시정질문인데 시장님이 답변하시고 나중에 부정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든지 추가를 해주시면 되죠. 시점에 대한 사항이니까 부과 대상인지 아닌지가 아니거든요. 부과 시기.
기반 시설 저기 문자를 보면은 저 내용을 보면은 기반 시설 부담은 기반 시설 부담 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개발 행위를 하는 자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렇죠. 그럼 또 저 의견이 있네요. 그것은 이미 속규례에 다 남을 거니까 여기에 대한 것은 법적인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국장님이든 누가든 지셔야 돼요. 예. 자, 저희가 나와 있는 것처럼 전 법입니다. 그리고 이미 판례도 나와 있어요. 기반시설 부담금은 이건 전국적으로 사업자들하고 갈등이 생기기 때문에 개발 부담금 뭐 이런 것들은 법적으로 나와 있는 거 판례도 있는데요. 판례에 보면은요, 저 내용이에요. 저 내용. 신청이 아니라 허가를 받고 나서 2개월 이내에 부과하게 돼 있어요. 예, 근데 시장님 지금 그게 아니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명확히 속결이 남아 있기 때문에 나중에 책임지셔야 된다. 자, 그럼 한 가지 물어볼게요. 자, 580m 공사를 하는데, 자, 320m 땅은 우리 시가 샀죠. 그렇죠? 자, 260m 토지는 그 사업자가 산 것이 아니라 우리한테 그 사업 토지 비용을 줬죠. 11억. 협약서에 우리가 그 토지 매입을 해주고 그쪽에서 부담을 하는 아니, 걸로. 320m는. 그렇죠. 네, 제가는 260m는 그 사람들 토지 매입에서 도로까지 개설해야 되는데 토지 비용을 우리가 그 11억 9,800만 원을 우리가 시가 받았어요. 근데 이 받은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 사람들이 260m에 대해서는 다 그 사업을 하고 우리는 기부차원에서 받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가 토지 그 매입이 다 됐는지 안 됐는지 매입이 안 돼서 매입을 우리가 또 시가 나서서 해야 되죠. 행정적인 절차도 우리가 다 해야 되죠. 어떻게 보면은 이 사업자의 일을 대행해 주는 꼴밖에 안 되는 거예요. 헌다 하면은 우리 시 문제가 됐던 우리 시 320m 이것만 했어야 되는데 260m까지도 토지비를 갖다 수용비를 우리가 받음으로써 우리가 행정절차를 다 해주고 우리가 그 사업을 대행해 주는 꼴이 돼버린 거죠. 자, 그리고 그럼 하나 또 물어볼게요. 왜 제가 이걸 물어보냐면은 그러면 580m가 지금 공사비만 깁니까? 총공사비까지 다 그 사업자가 하기로 한 거예요. 공사비. 자, 580m에 대한 토지 매입비는 빼고 공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공사비가 총공사비를 사업자가 하기로 한 거예요? 공사비만 사업자가 하기로 한 거예요? 사업자가 시행을 하기 때문에 총공사비라는 개념이 아니라 공사비라는 개념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공사비라고 개념이면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이제 반급자는 우리 시가 사줘야 되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예. 그거 정확히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 시에서 어떤 거를 발주할 때 총공사비냐 공사비냐 해가지고 공사비만 할 때는 그 사업자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총공사비에 들어가는 반급자잖아 이런 것들은 우리 시가 사줍니다. 그래서 항상 올라올 때 총공사비하고 공사비하고 금액 차이가 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님 말씀대로라면은 여기는 네, 저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거 아니고요. 총공사비는 따질 때는 뭐가 들어가냐면은 거기에 간접 비용, 그다음 이익 뭐 이런 걸 다 들어가서는 총공사비로 알고 있거든요. 그 나머지를 뺀 부분을 그 사업자가 부담을 해야 된다는 그러니까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그러면 답변을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제 시간이 넘었으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580m 도로를 이제 개설을 해요. 예? 개설을 해요. 자, 그러면 이 개설 공사를 하는데 군산시가 광급자재를 구입해서 줍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이 다 알아서 공사를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기로 돼 있나? 본인들이 알아서 자, 하게 되죠. 광급자재 우리가 사주는 건 아니죠. 예. 예, 그거 사줘서는 안 될 거예요. 안 그러면 공사비가 광급자재비 별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더 커질 거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안 되고요. 시장님, 어쨌든 군산시가 많은 시민들은 아파트를 많이 짓는 것보다는 군산시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좀 지킬 곳은 지켜주고 또 시민들이 살기 좋은 좀 도시를 만들겠다는 희망들이 많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음파에 무분별한 아파트가 많이 들어요. 그럼 아파트가 많이 건축되어지는 대신에 아파트가 분양이 그만큼 되면은 군산 시민들도 뭐라고 않겠죠. 왜? 집이 없으니까. 근데 지금 미분양은 계속 군산시는 발생이 되고 있고 그런데 군산에 아파트 지을 땅이 없는 것도 아닌데 꼭 아파트를 갖다가 그 음파 인근에 아파트를 져가지고 전에는 음파에서 가면은 그 스카이라인이 아름답게 산능선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아파트들이 뚫쑥뚫쑥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향후에는 이제 더 이상 사실 음파 주변에 아파트 지을 땅도 없겠지만은 향후에 그 대단히 공동주택 사업 승인 내릴 때는 사업자 입장이 아니라 시민들 입장에서 근데서 뭐 법적으로 문제 없는 걸 우리가 허가 안 낼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좀 더 좀 깐깐하게 시민들 입장에서 좀 심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시행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